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독서 모임 기록들을 저희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책 3권을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셨더라고요. 온몸으로 삶을 부딪혀 배우는 그리신 조르바. 그리고 우리 뇌 속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학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작가의 산문집 허송세월까지. 오늘은 이 3권의 책에 담긴 핵심을 연결해서 당신 말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설과 과학, 그리고 산문. 정말 뜬금없는 조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책들은 모두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요? 네, 주르바를 춤추게 하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를 잠들게 하는 뇌 속의 화학 물질, 그리고 생각의 틀을 만드는 언어. 오늘은 이 3가지 힘의 정체를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대한 이야기, 그리스인 조르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책만 파고들던 주인공이 모든 걸 버리고 크레타 섬으로 떠났다가 인생의 스승 조르바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조르바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하죠. 산다는 게 곧 말썽이요.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그 유명한 대사. 솔직히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땐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모든 걸 내던지라는 말처럼 들려서요. 이 말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무책임함과 자유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르바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 욕망이 등장합니다. 보내주신 기록에도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 신부 이야기요. 맞습니다. 책에 술과 고기를 금해야 하는 신부가 나오죠. 그는 자신의 욕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요셉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처먹어라, 이 악령아 막 소리치면서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지키려는 나와 욕망을 따르려는 나를 아예 분리해버린 거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약간 처절한 몸부림 같았어요. 네. 그런데 조르바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어릴 때 체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고백해요. 아,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돈으로 체리를 한 바구니 사서 토할 때까지 먹어치웁니다. 그 결과 평생 체리에 대한 욕망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솔직히 그 체리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욕망을 억누르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그 끝에 봐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구원일까요? 오조 좋아하는 것에 질려버리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트라우마를 심는 방식은 아닐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르바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를 단순한 쾌락주의자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의 과거에 있거든요. 과거요? 조르바는 사실 조국을 위해 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는 폭력을 저질렀죠. 아,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군요. 네. 전쟁이 끝난 뒤에 그가 깨달은 건 조국이라는 거대한 명분이 결국 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르바가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는 건 어쩌면 그 끔찍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찾아낸 자기만의 생존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현재에만을 붙들게 된 거군요. 그렇죠. 사업이 망해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절망하며 주저앉는 대신 주인공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너진 자재들 옆에서 춤을 추는 그 행위야말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지금을 살아내려는 조르바식의 투쟁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말썽을 만들라는 말이 이제야 좀 다르게 들리네요. 정해진 규칙이나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외침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조르바처럼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데 이 피로라는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마침 다음 책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거대한 삶의 철학에서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으로 현미경을 들이댈 차례입니다. 바로 매시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입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몸의 시계가 정확히 24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동굴에서 사람들을 생활하게 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4시간 15분 주기로 잠들고 깨어났습니다. 24시간 15분이요. 우리 몸에 내장된 시계가 지구 자전 주기보다 약간 더 긴 거네요. 바로 그거죠. 15분.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 15분이라는 미세한 오차를 매일 아침 햇빛이 리셋해주면서 우리를 24시간 주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아, 햇빛이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만약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15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현실 세계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생각해보니 끔찍하네요. 1700년대에 한 과학자가 미모사라는 식물을 어두운 찬장에 넣어뒀는데도 혼자서 잎을 열고 닫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종속된 게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내면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아, 그래서 시차 적응이 그렇게 힘든 거군요. 특히 유럽처럼 서쪽으로 갈 때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처럼 동쪽으로 올 때 훨씬 더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그 15분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24시간보다 긴 주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루를 24시간, 26시간으로 늘리는 것, 즉 서쪽 여행은 비교적 쉽게 적응합니다. 아, 늘리는 건 괜찮은데. 네. 하지만 하루를 23시간으로 억지로 줄여야 하는 동쪽 여행은 내면의 리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훨씬 더 힘든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바로 카페인 이야기였습니다. 아, 카페인. 저처럼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에겐 거의 복음서 같았는데요. 그렇죠. 카페인의 원리를 알면 커피를 더 현명하게 마실 수 있죠. 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이 뇌의 수용체에 충분히 쌓이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피로물질이 쌓이는 거군요. 그런데 카페인은 화학 구조가 아데노신과 아주 비슷해서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수용체 자리를 먼저 가서 빼앗아 버립니다. 아, 마치 의자 뺏기 게임처럼요? 그럼 피로물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뇌가 잠시 피로를 못 느끼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군요. 그래서 카페인 허탈감, 즉 카페인 크래시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그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데노신 군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수용체를 점령하면서 극심한 피로가 한 번에 덮치는 거죠.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갑자기 뺀 것 같은 충격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후 3시쯤 커피 마시고 버티다가 저녁 8시쯤 되면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 그게 다 아데노신 때문이었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카페인 반감기, 즉 몸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평균 5에서 7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꽤 길죠.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새벽 1시까지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심지어 잠이 들더라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깊은 잠인 비렘 수면을 방해해서 아무리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얕은 잠을 자게 만들죠. 어쩐지. 게다가 이건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잠만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밤을 새우잖아요. 네, 제 친구가 그래요. 이게 유전적으로 카페인 분해 효소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해 능력은 떨어지고요. 결국 뇌림의 리듬을 제대로 아는 게 조르바가 말한 자유와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어떤 면에서요? 피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유요. 아,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럼 삶의 철학에서 뇌 속 화학작용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원자만큼이나 작은 단위, 바로 언어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김은 작가의 산문집 허송세월입니다. 네. 거대한 삶의 태도나 뇌의 작용과 달리 김은 작가는 아주 작은 것, 이를테면 한국어 조사 에 하나에서 우지를 발견합니다. 바람에 꽃이 진다는 문장을 예로 들었죠.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아!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죠. 바람 때문에 꽃이 진다고 하면 그냥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건조한 문장이 되잖아요. 네, 그냥 사실 전달이죠. 그런데 바람에라고 쓰는 순간
바람에 부는 풍경과 꽃잎이 흩날리는 서정적인 장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상상할 공간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 현상과 현상을 그대로 연결해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힘. 김훈 작가는 이것을 한국어의 축복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축복이라는 표현까지? 이런 관점은 그의 글쓰기 철학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청용사나 부사를 군더더기, 글을 우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오직 명사와 동사만으로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해요. 추운 겨울이라는 표현을 비판한 대목도 인상 깊었어요. 네, 겨울은 그냥 겨울이라는 사물로 존재할 뿐인데 춥다는 건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을 더 씌운 거라는 거죠. 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에 가닿기 위해 언어의 장식을 최대한 걷어내려는 거의 구도자 같은 태도죠. 판하던 분이 백석 시인의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국수를 묘사한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구절입니다. 아, 네. 희수무례하고 수수한 것은 시각, 부드러운 것은 촉각, 슴슴한 것은 미각이죠. 김훈 작가는 이 네 개의 형용사가 국수라는 사물의 본질을 그 어떤 명사나 동사보다 더 완벽하고 감각적으로 포착해냈다고 칭찬합니다. 최고의 형용사 사용법이라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형용사를 쓰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라 그 쓰임새의 깊이와 적절함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사물의 핵심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동시에 가장 정확한 언어를 찾아내서 사물의 감각을 온전히 되살리려는 노력이 결국 갇힌 곳을 향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군더더기를 걷어내려는 미니멀리즘과 본질을 꿰뚫는 리얼리즘이 언어라는 지점에서 정확히 만나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을 껴안으려는 조르바의 거대한 삶의 태도에서 시작해서 네. 우리를 매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과학적 원리를 거쳐 마침내 단어 하나에 담긴 우주를 탐구하는 작가의 시선까지 세 개의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본 느낌이에요. 이 세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자유요? 네. 조르바는 사회적 규칙과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자유를, 수면과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함으로써 얻는 피로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김훈 작가는 불필요한 언어의 군더더기를 걷어냄으로써 얻는 사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김훈 작가의 책 제목은 허송세월입니다. 네, 그렇죠.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글을 보면 바로 그 허송세월 속에서 단어 하나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하고 스쳐가는 풍경의 본질을 발견해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조르바가 모든 걸 내던지고 춤을 추며 보내는 시간, 또 우리가 잠의 원리를 탐구하며 보내는 시간 역시 누군가의 눈에는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허송세월처럼 보일 수 있댔죠. 아, 그러네요. 혹시 우리는 너무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시간을 재단하느라 삶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는 그 허송세월의 가치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허송세월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시간만이 가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